평생 달려온 길 눈뜨니 내 나이 70이라네. 야속한 세월이 구려 꽃다운 청춘 어디로 갔나.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아침엔 우아하게 모닝커피 멋지게 차려입고 거리로 나와. 여보세요 당당한 내 모습이 너무나 좋아. 다 함께 볼륨업 내가 나간다. 내 나이 처음인데 누가 날 뭐라고 해. 포기하고 살기엔 너무나 아까운 나이야. 도대체 왜.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온몸이 쑤신다고 놔두면 뭐 나아지나요. 100세 인생 그러고 보면 내 나이 아직 청춘이라오. 여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마시오. 인생의 쓴맛 단맛 알기나 하오. 내 젊음 즐기는 게 비결이라오. 다 함께 손 위로 춤을 춥시다. 내 나이 처음인데 누가 날 뭐라고 해. 포기하고 살기엔 너무나 아까운 나이야. 도대체 왜. 문을 여시오. 내 마음에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청춘 실버대학 지금부터 모두 함께 오늘부터 큰 소리로 행복 넘치는 실버대학 문을 여시오. 열어. 대한실버의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마음이 답답할 때면 읽고 힘을 얻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의사분이 신문에 올린 글인데요. 하루는 중년 남성분이 무릎이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한의원에 오셨답니다. 진료 전에 원장님께 따로 부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다른 병원을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무릎이 아프신 건 나이가 많아서 오는 노안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역정을 내시면서 치료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노안이라고 하지 마시고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답니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들은 원장님은 할머니를 진료하면서 어머니, 마음이 젊어지면 관절도 젊어집니다 하고 소망의 말씀을 하셨고, 할머니는 의사 양반이 재밌는 말을 하는구먼 하면서 즐겁게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정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답을 뻔히 알아도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와 타인에게 정답을 얘기하기보단 소망의 마음을 품고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려운 형편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한 대한실버의 실버대학 프로그램 소개하겠습니다. 산 너머 좁은 단호서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길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웃음이 감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단호서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봄이 찾아온다네. 들어가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라라라라.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단호서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봄이 오는 길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한번 해보세요. 네,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4번 하고 발도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다시 했죠. 이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이제 한 번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봄이 이제 찾아온다는 손을 이렇게 오는 모습입니다. 봄이 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한 번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다음에는 고운 손님,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은 이 옷을 이렇게 털겠습니다. 허리에 손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셨죠? 웃으며 반기려 하네는 손을 한번 내보세요. 오는 손은 손등이 밖으로, 네. 다음에는 왼손은 손바닥이 앞으로. 자, 이래서 반대로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하셨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아주 동작이 간단하죠.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모시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 너머 좁은 단호서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길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음을 감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단호서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산 넘어 좁은 단호서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넘어 좁은 단호서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우리가 손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깡깡깡 손유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3단계인데요. 예, 1단계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한번 쳐볼게요. 머리 두 번. 하나, 둘, 박수. 두 번 치죠. 한 번 더. 머리 두 번, 손뼉 두 번 쳤죠. 이제 주먹을 쥐시고 치겠습니다. 5번인데요. 깡은 깡깡 했죠. 이제는 3번을 이렇게 빠르게 깡깡깡. 네. 깡깡깡깡깡 하셨죠. 이렇게 세우고 새우 깡 할 때 딱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망치 치듯이 깡 칩니다. 다시 해볼게요. 깡깡깡깡깡 새우 깡. 됐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머리 치고 손뼉 치고 머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새우 깡. 네, 이제 2단계 2단계는 가슴 치겠습니다.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가슴 치고 손뼉 치고 또 깡깡깡깡깡 감. 이제 이렇게 가로입니다. 가로. 예, 감자 깡. 다시 해볼게. 감자 깡. 한 번 더. 감자 깡. 네, 됐죠? 이제는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다리를 치겠습니다. 다리 치고 손뼉 치고 다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양파 깡. 세우고 가로. 아까 그 했죠. 새우. 이거는 감자잖아요. 양파 할 때는 세우고 이제 감자하고 새우와 같이 하면서 이제
양파깡. 다시 해볼게요. 양파깡. 양파깡. 한 번 더. 양파깡. 네,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깡깡깡 손유희 준비 야! 머리 치고 시작. 머리 치고 손뼉 치고 머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새우깡. 네,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감자깡. 3단계 다리 치고 손뼉 치고 다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양파깡. 네, 저 개인적으로 새우깡을 아주 매운 새우깡을 좋아합니다. 네, 깡깡깡 새우깡. 우리 3단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손유희 준비 야! 시작. 머리 치고 손뼉 치고 머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새우깡.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감자깡. 다리 치고 손뼉 치고 다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양파깡. 네, 잘 따라 하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어도 난 아직 잊지 못해요. 철없던 나의 가슴에 당신은 깊은 청을 남겨놓은 채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당신을 우연히 만나면 말하고 싶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어도 당신을 사랑했다고. 철없던 나의 가슴에 당신은 깊은 청을 남겨놓은 채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가면 그때 당신도 나를 용서할 테니까. 세월이 가면 그때 당신도 나를 용서할 테니까. 예, 오늘은 뇌졸중 그 발병 초기에 어떻게 하면은 치료 효과를 가장 좋은 치료 효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8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20년 전에 40대 초의 그 남성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간부 사원인데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어느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가족이 저에게 왕진을 한번 놔달라고 하도 그래서 찾아갔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요. 이분이 좌반신 마비, 이게 언어장애, 얼굴도 다 비틀어져 있고, 그쪽 의사들이, 그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아마 이분은 생명은 구하더라도 아마 반신 마비는 아마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 의견을 따라서 그 환자가 어떤 자연치유센터로 옮겨가지고 약 3주 동안의 생야채즙 절식, 그러니까 생야채즙을 짜서 하루에 몇 잔씩 마시고 물만 마시는 절식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2회 정도의 커피 관장, 그리고 두 발목을 냉수와 온수에 교대로 하는 냉온 교대 목욕,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10개의 손가락과 10개 발가락의 빗자기, 사열침으로 그 빗자기를 하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는 내 병이 이미 다 나았다, 그리고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런 상태를 상상하기, 그리고 호흡법,
숨을 천천히 깊게 쉬면서 숨을 쉬는 숫자를 헤아리기입니다. 그 숨쉬기를 하면서 숫자를 헤아릴 때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경색, 이제 뇌졸중 환자가 이제 누워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근심, 걱정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절망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자기 건강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숨을 천천히 쉬고 그리고 숨 쉬는 숫자를 헤아리기. 그 이제 백은선사라고 하는 분의 야선한화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 이제 뇌졸중이 왔을 적에 정말 심장세균이라 숨을 깊고 길고 가늘고 고르게 코에다가 솜털을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숨을 쉬는 숫자를 300개씩만 헤아리면은 정말 뇌졸중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뇌졸중 환자들에게 꼭 천천히 숨을 쉬면서 숨 쉬는 숫자 헤아리기를 하도록 권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망감 속에 있는데 지금 뭐 반신이 마비돼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미 다 나아서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나아서 완전해져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적 이미지를 계속 상상한단 말입니다. 절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환자가 3주 정도 지났는데, 절식 후에 3주 정도 지났는데 거의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 걷기도 하고. 그래서 그 후로 3주 동안은 생채식, 그러니까 불로 익힌 음식을 먹지 않고 생야채, 그리고 생채소, 생야채와 과일과 그리고 생곡식가루만 이제 먹는,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모세혈관 운동, 내 팔다리를 이렇게 미세 진동시키는 운동, 척추를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 이게 그 다음에 좌우 회전 운동, 그 같은 이제 운동을 하고, 음식은 생채식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발병된 데로부터 6주가 지난 후에요,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에 돌아가니까 회사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이 사람은 처음에 입원했던 대학병원에서 치료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퇴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보다 더 멀쩡해가지고 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 이제 완전하다고 하는 진단서를 가져와느라, 그래야 복직이 되겠다. 그래서 처음 발병해서 입원했던 그 중환자실, 그 입원했던 대학병원에 진단서를 쓰러 가니까 그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4년에요. 중국 길림성에 이제 사는 우리 조선족 여성 동포가 나이가 50대인데, 이분이 한국에 나왔다가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져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 이분은 이제 어느 대학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갔는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반신 마비라든가 이제 후유증이나 속발증이 남겠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의료 보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의료비 부담이 큰단 말입니다. 일반 이제 환자로 하려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분 어느 교회에서 이분을 좀 보호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이제 환자의 가족들이 저에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가지고 약 3주 정도만 이렇게 절식을 하라. 근데 이분들이 약 40일 동안을 생야채즙 절식과 요요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끝과 발끝 핏자기, 그 다음에 발목 내원 교대 목욕. 내원 교대 목욕을 할 때 뇌 혈류를 좋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숨쉬기와 완전히 좋아진 것에 대한 상상 방법.
40일 동안을 이분들이요, 예, 그 기독교인이어가지고, 아마 어느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었던지 기독교인이어가지고, 그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에 마치겠다고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을 이제 생야채즙하고 물만 먹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40일 후에 깨끗하게 좋아져갖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우들을 지난 20, 30년 동안에 이제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자, 골든타임이 있어요. 뇌졸중이 막 발병될 때, 뇌출혈이든가 뇌경색이든가 발병 초기에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예, 절대 안정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든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뇌졸중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발병 초기에 바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요, 2주를 넘으면은 이 절식 효과가 훨씬 급감합니다. 그래서 발병 초기에 바로 2주 내지 3주 정도의 절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동료 의사들한테 하더라도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절식을 하면 효과가 있냐면은, 절식을 하고 관장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제 절식을 하게 되면은 칼로리가 이제 차단돼. 근데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우리 생야채즙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절식을 하면 우리 몸속에 이제 왜 뇌졸중이 오느냐 하면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뇌혈관이 파열된, 곧 뇌출혈하고 뇌혈관의 막힘, 뇌경색하고를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 뇌졸중 환자 10명 중에 뇌출혈이 한두 명이고 뇌경색이 이제 8, 9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평소에 뇌혈관에 혈류가 잘못 통할 수 있는 과거에 그 잘못 살아온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이 높다거나 또는 동맥경화가 있거나 또는 그 뇌 혈류를 방해할 만한 피찌꺼기가 많이 있거나 이제 이런 과거 생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거나 이제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이제 뇌졸중이 오는데, 결국은 치료는 뭐냐면, 지금 어떻습니까?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뇌실질 조직에 피순환이 차단돼가지고 두뇌의 조직이라든가 세포에 이제 손상을 가져오는 게 그 이제 뇌졸중인데, 그걸 해결하려면은 그쪽에 피찌꺼기라든가 뇌의 부종이 이제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 2 내지 3주간, 더러는 4주간까지 절식을 하는 것입니다. 절식을 하게 되면은 칼로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피 속에 있는 피찌꺼기를 연소시켜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이제 칼로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피찌꺼기가 사라지게 되고 뇌 부종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뇌 혈류가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서 관장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관장은 커피 관장이라든가 레몬즙 관장 같은, 또는 수산화 마그네슘 관장 같은 이런 방법에 관장을 하게 되면 우리 장내가 비워야 뇌 혈류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창자는 제2의 뇌라고 하듯이 장내를 비우게 하는 관장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뇌졸중 후에 스트레스 궤양이 와가지고 뇌출혈, 위출혈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제산제,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이 들어감으로써 우리 장 내에 대변을 무르게 해가지고 대변을 쾌변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먹도록. 뇌졸중이 막 오는, 어지럼증이 있거나 쓰러지는 거나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정말 빨리 10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바늘이라든가 사열침으로 핏자기를 해가지고
발에 있는 피짜기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119를 불러서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 있는 바늘이라도 가지고 손끝 발끝 따기를 내갖고 피짜기를 할 때 정말 기사회생에 그냥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발병 초기에 뇌졸중이 의심되는 어지러워서 쓰러지거나 그럴 때는 바로 10개 손가락과 발가락에 손끝 발끝 따기라 해서 꼭 피짜기를 하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발병이 된 후라도 날마다 손끝 발끝 따기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목 교대 목욕을 하는 것은 냉수에 발목을 1분간 담그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기를 교대로 할 때 그때 전신의 피 순환을 냉수에 담글 때는 혈관이 수축되고 온수에 잠그면 혈관이 이완되고 그래서 냉온이 교대될 때 혈액순환을 전신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뇌 혈류를 개선시키는 데 특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 이제 본인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오만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불안한 생각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가지고서 뇌 혈류를 장애를 하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깊고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서 호흡수를 세는 방법 그리고 마음의 절망감을 넘어서 자기가 믿는 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완전해지고 더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비디오 보듯이 항상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상상하기입니다. 숨쉬기와 그래서 몸을 이완해서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기 이 방법을 할 때 뇌졸중 발병 초기에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가장 극적인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발병 초기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꼭 병원에 입원해 있든가 어떠서라도 한 2, 3주 동안에 과일 야채즙 절식, 그 다음에 관장하기, 손끝 발끝 따기, 그리고 아까 마음으로 치유하기 이것을 꼭 하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랑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배울 건데 바로 내 나이가 어때서란 노래입니다. 모두 다 아시죠? 네, 그럼 이 컵으로 신나게 배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컵인데요. 컵을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오시면 안 되는 것은 유리컵이에요. 그럼 어떤 컵? 바로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이 집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종이컵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제가 한 동작 한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주 부분입니다.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가벼운 율동을 하시면 돼요. 컵을 두 손으로 가볍게 치시고요. 한쪽씩 어깨를 흔들면서 두 번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자, 이런 동작이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전주 부분에 나와요. 자, 이거 쉬우시죠? 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첫 번째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 부분 끝나고 이제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나올 때는 경쾌하게 컵을 부딪혀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바닥을 두 번 부딪혀 줍니다. 하나, 둘. 그 다음 컵 뒷면을 하나, 둘 이렇게 부딪혀 주면 됩니다. 이어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바닥을 두 번, 그리고 컵을 두 번 이렇게 치면 됩니다. 쉬우시죠? 다음 동작입니다. 다음은 노래마다 나오는 동작인데요.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이런 동작이나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이런 동작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음에 맞춰서는 다 같은 동작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덩덩 태 태. 자, 덩덩 이렇게 딱딱 부딪히시고 그 다음 컵을 딱 부딪히면서 하트를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이 컵으로 턱 밑에 이렇게 꽃받침하시고 하나, 둘, 셋. 자, 이러면 그 노래마다 이 동작을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동작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래 이제 전주가 끝나고 우리가 금방 배운 첫 동작이 끝난 후에요 4박자씩 할 건데요. 먼저 오른쪽으로 2번, 2번, 1번, 옆으로 2번 가고요.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 반대편이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은 두 손을 같이 가면 돼요. 양손 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옆으로 한 번씩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동작입니다. 다음 동작은 노랫말에 맞춰서 율동을 하시면 됩니다. 눈물이 나네요. 자, 이 음악에 맞춰서요.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돼요. 컵 2개를 들고요. 눈물이 나네요. 잘 보시면 3번을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제자리. 그 다음 하나, 둘, 셋, 제자리. 네.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 동작인데요. 우리가 세워라 비켜라 이 음악 아시죠? 자, 이 노래 부분에서는 한 손씩 8번을 원 이렇게 그리듯이 8번 하시면 됩니다.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자, 이렇게 하시면요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란 노래를 다 배우셨어요. 노래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와 배운 이 컵타 동작을 다 모아서 노래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컵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컵타 율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신나게 제자리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옆으로 하나, 둘, 셋, 짠. 제자리.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마지막 한 번 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셋, 짠, 짠. 계속. 거리를 걸으며 가벼운 맘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이 거리 사랑스럽게 내게 말을 걸며 오늘만큼은 나와 함께 걷자고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기타를 치며 춤까지 노래해 즐거운 얘기로 사랑을 나눠요 두면이 제롱대부 당장수소 백대부 깊이 브라킷 아하라마 익서마타 런치테요 공간이에요 나숑테요 나우세 런남의 빠pon세 썸브라세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슬레 스와프리 아미디 우아미니 힐리아투스 크크블레 오 샹젤리제 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강사 임정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발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 똑똑한 모습이 아니라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른 좋은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중에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이 항생제 발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내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자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 구균의 생장과 또 번식을 억제한다는 그런 성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상 구균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한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항생제 페니실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택에 우리가 병에서, 질병에서 많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벌써 존재했었는데 플레밍이라는 의학자가 우연히 이 사실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세계에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삶이 바뀌고 정말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우리 인생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징그러운 그런 애벌레를 보게 되는데 이 애벌레는 나중에 주로 나비로 다 변하게 됩니다. 애벌레가 땅에 기어다닐 때에 기어다니기 너무 힘들다.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징그럽게 태어났을까 하면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자기가 끝내 나비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가 가능한데 먼저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벌레는 절대로 애벌레라는 위치에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나로서는 나비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구나 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고치를 지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나비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는 것처럼 나비로 변해야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잘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다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양을 보면서 실망해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도 정말 스스로는 변할 수 없지만 외부 환경이 만들어지고 어떤 다른 큰 힘이 작용을 하면 우리 마음이 힘들이지 않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여기고 관대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자신은 자기 실제 모습보다도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오래 살다가 정말 자기가 어느새 실패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면서 자기 삶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절대로 똑똑하거나 또 자기가 정말 잘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는 인간이란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다 보면 정말 안개가 그치듯 어둠이 그치듯 자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삶을 살아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겠죠.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는 그런 차를 운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위험을 겪게 되고 생명에도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에 핸들도 잘 돌아가고 또 핸들을 돌리는 대로 그 각도만큼 또 정말 타이어가 바퀴가 잘 돌아가서 정확한 곳으로 의도한 곳으로 차가 주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핸들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차량이 진행하게 된다면 그 차량이 주행하게 된다면 그 차는 우리가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탈 수 없는 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각오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지도 않지만 되어지는 듯 하다가도 여전히 자기가 정말 나쁜 짓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돼 하고 차의 핸들을 꺾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꺾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곧 될 듯 하지만 여전히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 방향에서 벗어나야 돼 하지만 여전히 악한 방향으로 살고 있는 자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차로 친다면 브레이크도 안 듣고 또 핸들도 안 듣는 그런 정말 무서운 자동차, 위험한 자동차를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 위험한 자동차와 꼭 같아서 우리 인생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나를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하면서 다른 좋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 제가 더 예화를 들겠습니다. 뉴욕에 훌리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일찌감치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뉴욕에서 20년 정도를 마약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니까
적당한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약 중독자니까 어떻게 하든 마약을 구해야 되니까 구걸을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훔쳐서 팔기도 하고 돈이 생기면 그 모든 돈을 마약을 사는 데 썼다고 합니다. 마약에 취해서 공원의 벤치에서 쪼그려서 자고 새우잠을 자고 하다가 또 마약에서 깨어나면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 햄버거 조각이라든지 남이 먹다 버린 빵 조각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배를 채우고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도 똑같이 마약에서 깨어났는데 몹시 시장기가 있어서 쓰레기통을 뒤졌다고 합니다. 그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빵 조각이 나와서 그 빵 조각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먹다가 보니까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빵 조각을 바라보니까 그 빵 조각이 다 상한 빵이었던 겁니다. 그가 먹던 빵 조각을 내려놓고 물끄러미 빵 조각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남들은 제과점에서 갓 구워낸 빵을 맛있게 먹고 있고 예쁜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자기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찬찬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마약에 빠져서 마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정말 빵집에서 갖고 오는 빵을 사 먹을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자동차는 살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봐도 자기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고 결국은 자기가 이 마약 때문에 정말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절망에 젖어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에 잡혀서 그가 마약 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약 학교에 들어갔는데 마약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마약을 끊고 싶죠?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다 마약을 끊고 싶겠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오와 노력으로 절대로 마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훌리오가 2차례 경찰에 잡혀서 마약 학교에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말들이 생생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면 마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약을 끊도록 여러분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전과 다르게 저렇게 하면 마약을 끊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쏙쏙 한마디 한마디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교육을 받고 그 마약에서 벗어나서 아주 행복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이 들고 똑똑하다는 마음이 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못나고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기가 다른 좋은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도 변화를 입고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버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이런 삶에서 좀 바꾸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해보고 각오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는데 꼭 고장난 차처럼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도 안 듣고 핸들도 안 들어서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고 싶지만 새 삶을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찬찬히 살펴서 내가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는 정말 못난 인간이구나.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신을 발견해가면 자기가 못나고 잘나지 못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우리 마음에 더 좋은 마음이 자리 잡고 우리를 다른 삶을 살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실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발견해서 이제 우리의 이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각오나 노력으로 우리를 변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서 그 마음이 우리를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훌리오가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했을 때 그 선생님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 들어와서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도 정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노년에 더욱 복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